개인 투자자에게도 공평하게 제공되는 IR 정보, 노다지 IR 노트.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그 얼마 전에 근데 이제 아까 해군력도 잠깐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얼마 전에 김정은이 무슨 뭐 핵잠수함 자기네가 건조했다고 네. 뭐 대대적으로 막 홍보하고 하지 않았나요? 핵 잠수함 아니고 예. 그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 그 신형 아니에요? 신형 아닙니다. 그게 아까 제가 색칠을 말씀드렸던 멋있게 놨던데. 색칠만 멋있게 되고 그 잠수함인즉은 로미오급 잠수함 1,800톤급. 작은 거. 예. 아니 그 북한에서 제일 큰 겁니다. 1,800톤. 북한에선 제일 큰 거. 예. 그게 한 11척인가 있습니다. 로미오급이 13척인가 11척 갖고 있는데 이 잠수함이 중국에서 쓰던 중고라고 했지 않습니까? 60년대 예. 건조돼서 74년도쯤에 북한에 넘어온 건데 네. 이 잠수함을 절반 뚝 잘라가지고 예. 갈라놨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다가 미사일 발사대를 세운 겁니다. 원통 이렇게 세워놓고 다시 용접에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잠수함 새로 진수할 능력은 안 되고 하니까 있던 잠수함을 잘라서 그 가운데다가 뭐 미사일 한 9기 정도를 수직으로 발사하는 관을 설치했는데 그 잠수함 보게 되면 잠수함 전문한 사람들이 보면 세상에 이런 기형적인 잠수함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가운데가 너무 무거울 뿐더러 예. 그리고 너무 튀어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소음도 못 잡아. 원래 소음이 심한 잠수함인데 거기다가 또 이 가분수처럼 이렇게 얹혀놓다 보니까 발사에다가 잠수함이 뒤집히지 않겠나 이런 걱정이 드는데 실제로 아직까지 그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없고 2월에도 무슨 수중 발사 뭐 네. 순항 미사일 발사했다고 하는데 예. 그것도 보니까 잠수함에서 한 게 아니고 바지선 걸어놓고 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잠수함에서 탄도 미사일 발사 능력이 입증된 바가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발사하면 그 잠수함이 뒤집힐 것 같아요. 그래서 쏘고 자기가 막. 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뭐 그러면 우리 천안함도 당했는데 그죠, 어뢰 너무 뭐 하는데. 북한을 그렇게 약하게 볼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하시는 분들도 있겠는데 네네네. 천안함은 80톤급이 들어왔거든요. 잠수함층 엄청 작은 겁니다. 그런 잠수함은 어뢰도 싣지 못합니다. 그래서 외부에다가 부착해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 작전부라고 예전에 대외 연락소 이쪽에서 간첩 침투용으로 만든 작은 소형 잠수함에다가 어뢰를 옆에다 붙여놓고 옆에다가. 따로 특수하게 용접해가지고 예. 원래 어뢰 싣는 거 아닌데 그래 들어오다 보니까 서해는 또 조류가 심하니까 80톤급 정도는 안 잡힐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천안함이 그 소나라고 붙어 있긴 있지만은 네. 그때 가동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설마 들어오겠냐 싶어가지고 그 뭐 설마 잠수함을 갖다 어뢰 쏜다고 상상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나도 꺼놓고 있었을 타임이고 또 설사 소나 돌려도 그 천안함이 80년대 진수된 배라서 잠수함 잡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당하긴 했습니다만은 유사시에는 진짜 작정하고 잡으면 다 잡힙니다. 큰 것들. 예. 그치, 잠수함은 이제 특히나 소음을 잡아야 되고 네. 외부에서 음파 탐지기로 했을 때 작은 소음 있잖아요. 우리 네. 이게 영화 같은 거 많이 보면 이제 U2였나? 이런 잠수함 주제로 한 영화 예, 보면 예, 정말 예. 소음 하나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U571 뭐 U571 뭐 이런 거. 예. 독일 잠수함 이런 영화들. 근데 거기는 아예 그 소음 자체가 원체 큰 거다. 그러니까 지금 기술로서는 얼마든 잡을 수 있는데 천안함 사건 때는 설마 들어올까 싶어가지고 방심을 했던 거죠. 평소에 네. 우리가 맨날 쏘나 투입하고 뭐 북한 잠수함 잡겠다고 매일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뭐 연평도 쪽에 올라 안 가면 되는 거죠. 그 전방에 그 높은 그 위치로 큰 군함들이 갈 필요는 없으니까 안 가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북한도 뭐라 해야 될까요? 저 모병제가 아니고 징집제지 않습니까? 예. 남자 근데 최근에 보니까 징집 그 기간이 의무 복무 기간이 더 연장이 됐다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줄어들었습니다. 2년 줄었어요? 전부터. 예. 3년 줄었습니다. 제가 뉴스 보니까 8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고. 그러니까 하는데. 원래 예. 제가 90년대부터 얘기하면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90년대, 줄었다가. 97년까지는 10년제, 예. 그리고 80년대는 한 7년제, 예. 그러다가 97년부터 2002년까지는 또 13년제 하다가 다시 10년제로 줄었다가 2년 전에 뭐 부대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2년 줄인 데가 있고 3년 줄인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 내지 8년을 의무복무한다라고 돼 있죠. 왜 자꾸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 13년을 하니까 예. 17살에 가서 13년이면 뭐 30살까지 그 군에 가 있는데 네.
13년 느리니까 당장 내일 집에 갈 거라고 생각했던 고참대원들이 완전히 거의 폭동 직전이죠. 3년 더 있으라면 환장하죠. 당장 내일 간다고 생각했다가. 아, 그러니까 그 군인들이 30살이면 장가 못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 주둔지 내려가서 여자들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키우고 막 이런 병사들이 많았거든요. 아, 군복무를 하면서요? 예. 그러니까 군 기강이 완전히 흐트러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10년 줄였고 또 지금 다시 또 줄인 이유는 그렇게 사실 북한에서 병력이 많이 유지해봐야 이제는 뭐 머릿수가 크게 의미 없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또 일찍 뭐 출산율도 너무 떨어지고 하니까 근데 그 보내는 게 그냥 곱게 보내는 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농촌 가서 2, 3년 더 근무하고 보내게 합니다. 굴은 아니지만. 예,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일단 뭐 사실 북한군이 우리가 국방부에서 120만 명이라고 나오지만은 예. 실제는 제가 정확하게 북한 비밀 자료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인구 통계를 갖고 있는데 보면 한 70만, 8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중엔 30만 명은 맨날 건설판에 불러다니는 군대고 실질적으로 전투력 유지하고 있는 부대는 50만 명 미만입니다. 예. 근데 그 여자도 의무적으로 군대를 여자는 의무가 되죠? 아닙니다. 예, 여자는 의무는 아닌데 한 절반은 군대 갑니다. 절반 정도요? 예, 여자는 7년 됐다가 지금 5년으로 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 같은 경우는 모병제긴 하지만 군에 갔다 와야 노동당 입당하고 또 출세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가려고 하는 여성들이 꽤 있는 편입니다. 오히려 사회생활을 하려면 예. 여성도 군대를 갔다 오는 게 유리하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참고로 북한군 병력이 7, 80만 명인데 예. 그중에 또 한 2, 30만 명은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여군들이 또 군에 가면 뚜렷한 한계를 보이거든요. 우리도 지금 여성들도 입대시키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북한군 가보면 또 그런 생각이 좀 바뀌지 않겠나. 그러니까 북한은 일단 주로 여성들이 많이 활용되는 게 우리처럼 뭐 간호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활용하고 그리고 뭐 군단, 여단, 뭐 지본부, 경비, 뭐 소대 이런 거 다 여성들 이제 교체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전에 남성들이 군에 가서 좀 꿀보직이라고 하던 걸 이제 여성들이 다 편한 것들 하고 그리고 대공포 부대는 거의 여성들이고 방사포도 여성인데 여성들이 방사포 부대 이 부대 뭐 예전에 여단 뭐 이렇게 조직했습니다. 여성 방사포 여단. 네. 근데 사격이 너무 형편없어가지고 북한도 이거 유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특히 이 여성들이 싸우면 그렇게 안 맞네요. 그래요. 예.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뭐 핵무기라든지 비대칭 전력은 잠시 후에 더 여쭤보겠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전통적인 방식의 군사력만 놓고 보면 아예 그냥 속된 말로 잽시가 안 되는 거네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북한이 어느 날 이제 뭐 남침을 하러 밀고 들어온다 네. 하더라도 예. 이거는 아예 그냥 의미도 없고 그러니까 뭐 자꾸 핵 있지 않냐, 핵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만 하는데 핵을 빼면 예. 재래식 병력은 한국하고 비교 불가합니다. 전쟁 수행 능력 자체가 안 됩니다. 전혀. 제가 만약에 한국군 총 사령관이 돼가지고 네네. 전쟁을 치른다 그러면 저는 한국군 병력 수백 명 전사자 규모에서 북한군 다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전사자 수백 명 이내에서 예. 북한군 거의 50만 명 다 처리해 버릴 수 있다. 예,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어떤 국방부 장관이 뭐 반나절이면 승리할 수 있다 막 이런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국방부에서는 절대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예, 우리 예. 국방부는 자꾸 북한이 위협이 되는 존재가 엄청 병력을 부풀려야 우리 국방 예산이 한 60조 계속 나오니까 항상 북한이 위험하다 그리고 북한의 전투기도 뭐 한 800기 있다 뭐 우리는 10세다 하지만은 북한 전투기 실제적으로 뚫을 수 있는 게 100기도 안 됩니다. 사실 100대도 안 되는데 자꾸 우리는 부풀립니다. 많이. 그래서 그렇지 저는 뭐 기자니까 객관적으로 부풀릴 필요는 없으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북한군은 만약 남침을 할 의사도 없지만은 뭐 죽을 것 뻔히 알면서 왜 내려오겠습니까? 근데 설사 했다고 해도 분기선을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정도로 이제 열악하다 북한의 군사력이. 그래서 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기계 부대가 받침이 안 되는데 어떻게 분기선을 뚫고 통로를 내야 뚫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통로를 낼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백 명 규모로 우리가 전사자 낸다는 거는 우리가 북한으로 북진하게 되면 아무래도 피해가 있겠죠. 뭐 어디 매복에서 뭐 조준 사격에도 죽고 뭐 그렇게 되는데 네. 굳이 북한에 올라갈 필요가 없고 우리는 방어만 하면 됩니다. 방어하면서 시간만 끌어도
그 북한의 교량 다 끊고 군수품 들어오는 기지 다 보이니까 그것만 다 파괴해버리면 한 열흘이면 전년 군단들이 굶어 죽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걱정이 되는 건 역시나 이제 핵무기. 핵무기죠. 인데 이게 북한이 핵무기 정확히 몇 개를 갖고 있다. 이게 통계나 발표 자료가 있나요? 뭐 보통 추정은 한 30개 정도 갖고 있는 걸로 추정합니다. 30개요? 예. 이게 불과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예. 북한에 핵무기가 있다라는 것 자체를 인정한다 못한다 이게 논쟁거리였잖아요. 핵무기라는 이제는 거는 그 단계는 아예 그냥 그렇죠. 핵무기라는 것은 사실 쓰기 위해서 만든 무기보다는 뭐 억제력, 뭐 협박용으로 활용하는 무기가 아닙니까? 지금 러시아 핵무기 제일 많은 나라가 러시아인데 네.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몇십만 명이 사상자가 나도 핵무기 안 쓰지 않습니까? 네. 러시아 같은 경우는 핵무기도 다양해서 전술핵도 있습니다. 포탄에 이어서 쏘는 핵도 있으면 아주 뭐 요 방어선, 견고한 방어선에 한 발만 쏴도 그건 다 끝나는데 네네. 그거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도 차마 못 씁니다. 그거를 자기들이 수십만 죽더라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전술 핵이라고 하면 예, 어떤 요 정도 바운더리를 목표로 한 예. 그 정도의 핵무기. 그러니까 뭐 반경이 2km 미만 혹은 1km 미만만 이 초토화시키는 폭발력이 작동하는 작은 극소형 핵무기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것도 1, 2km 내를 날려버릴 수 있는. 그렇죠. 그 정도면. 예.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쓸 수가 없다. 예, 쓸 수가 없습니다. 쓰는 순간 김정은이 핵무기 쓰는 순간 김정은은 죽는 날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핵을 써서 한국을 통일한다?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저는 김정은한테 사실 한국을 공짜로 줘도 못 먹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네 와서 우리 한국 먹어 다스려봐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북한의 핵심 엘리트들부터 통치하려 내려보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네. 내려오는 순간 이 사람들이 다 눈이 뒤집힙니다. 우리가 속고 살았다는 걸 알아버리는 거죠. 한국의 풍요로움 앞에 눈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한국의 통치 엘리트들을 내려보내면 그 사람들 다 잃어버리는 자본주의화 되는 아마 그 사람들은 맨날 여기 와서 이렇게 좋은 술들이 많네 해가지고 술 먹고 아침마다 그냥 우리 양주가 있네 하고 엄청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뭐 한국의 이 자유분방한 5천만 명이 왜 김정은 얘기 듣겠습니까? 못 다스리죠. 북한도 겨우 폐쇄시켜서 세뇌시켜서 운영하는데 그걸 열고 한국 내려보내면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다 동화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줘도 못 먹는데 굳이 핵을 써가지고 먹을 동기가 없고 또 핵을 쓰는 순간 김정은 죽는다고 하는 게 김정은이 핵을 쐈으면 북한도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거죠. 북한은 지도상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미국의 보복을 받아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 뭐 미국이 워싱턴 핵무기 맞을 각오를 하면서 보복을 해주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이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마 미국이 안 하면 중국이 할 겁니다. 예. 왜냐하면 한국과 같이 정말 군사적 동맹이 정말 견고한 나라죠. 한국과 네네네. 미국은. 네. 근데 핵무기 맞고 한국이 망했어요. 근데 미국은 무서워서 도와 안 줘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구도 미국을 안 믿죠. 그렇죠. 이제는 믿을 놈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가 핵을 만듭니다. 그러면 핵 질서가 파괴됩니다. 못 만들면 어디 가서 사오기라도 할 겁니다. 그렇게 핵 무기가 컨트롤을 잃고 막 이렇게 팔고 사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당연히 테러 분자들이 손에 핵이 들어갈 것이고 테러 분자들이 핵이 들어가면 가장 위험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 워싱턴이나 중국 베이징 이런 나라 이런 도시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핵 질서를 깨는 놈들을 강대국들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핵 질서. 예, 그리고 중국도 현상 유지를 바라는 상황인데 핵을 써가지고 한국 먹었다? 그러면 굳이 이제 미국이나 중국이나 김정은을 보호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김정은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 그 무너진 핵 질서의 가장 큰 피해자가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핵을 쓴 놈은 강대국이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본보기로. 그래야 국제 핵 질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사실은 체제를 지키려고 핵을 또 만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또 네. 그게 핵을 쓰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못하는 이유인데 저는 김정은이가 핵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마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마이너스라고요? 예. 왜냐하면 예. 일단 핵무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국제사회 제재를 엄청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가 발전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근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만드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은 북한이 체제 방어,
그렇죠. 체제 방어를 위해서 핵무기를 만들었다. 이젠 재래식 무기가 의미가 없으니까 네네네. 핵무기를 통해서 체제를 지키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분석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나라가 예. 뭐 그 인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국가가 아니고 북한은 김정은 겁니다. 김정은 하나를 위해서 모든 국가와 군대가 존재하는데 예. 결국 북한은 김정은만 죽으면 됩니다. 그리고 김정은 입장에서 나 죽으면 그다음 북한이 망하든 무슨 잘 살든 의미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 북한을 붕괴시키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김정은 제거입니다. 제거인데 김정은 제거할 때 있어서 핵무기가 있든 말든 그거는 큰 변수가 아니고 오히려 핵무기 가지고 협박할수록 김정은을 죽여야 될 당위성이 더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김정은이 어디서 뭐 하는지 다 내려다보고 있거든요. 죽이려고 마음먹으면 한 시간 내로 제거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안 하는 거죠. 오. 솔직히. 아니, 근데 그 푸틴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자기 신변에 이상이 생기면 자동으로 핵무기가 발사되도록 해놨다 막 이렇게 떠벌리지 뭐 않습니까? 그렇게 공언을 하죠. 예. 그런데 그게 자동으로 발사되게 하는 방법은 없고 누군가는 단추를 눌러야 됩니다. 예, 예. 그런데 김정은 이게 주인이 죽었는데 그 밑에 모습이 나도 온 가족이 멸족될 걸 감안하고 한국에다가 날려야 되겠다? 안 누를 겁니다. 북한 사람들. 예. 누군가는 또 눌러야 되는데 안 누른다고 봅니다. 야, 이게 마음만 먹으면은. 근데 이제 김정은이 그래서 핵을 만들고 있는 건 어찌됐든 간에 마이너스다. 마이너스죠. 목숨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는데 사실 김정은 제거하는 게 이제는 누구나 제거가 가능한 시대로 왔기 때문에 암살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제가 제 유튜브를 통해서 저도 주성아 TV 운영하고 있는데 네네.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은 3천만 원만 있으면 김정은 제거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뭐냐면 무서워. 사람 써서. 김정은이가 1년에 몇 번은 김성광장에서 행사를 열지 않습니까? 예, 4월 예. 15일 뭐 이렇게 열병식도 열고. 근데 꼭 밤에 합니다. 밤에 12시에 하거든요. 예. 우리 탁현민 청와대 비서관이 밤에 하라고 알려줘서. 자기가 알려줬다고 해서 더 예. 극적인 효과. 예, 네. 밤에 하는데 밤에 하면 일단은 소음이 요란해가지고 그 유관 감시가 안 됩니다. 아하. 그런데 한국의 저 안면도 쪽에서 예. 무인기를 띄워서 평양까지 들어갔다가 나오게 만드는 그 정도의 무인기 개발 비용이 3천만 원, 양산을 하게 되면 1,000만 원이 만듭니다. 거기다 폭탄 하나 실어가지고 쭉 서해를 내돌아가지고 김성황전 보내는 거예요. 잡아찍고. 그러면 행사할 때. 예, 근데 그 무인기는 북한 레이더 가지고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북한 레이더가 다 그것도 소련제인데 두 가지 종류의 레이더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빼라고 하는데 뭐 빼14 뭐 이렇게 하는데 고공 감시용 레이더 중대가 2개가 있고 나머지 예. 저공 방어 그 감시 레이더가 있는데 60년대 거라서 이거는 뭐 무인기는 절대 못 잡습니다. 그래서 바다로 저공을 들어가서 김일성 광장 그 광장 앞만 훤하고 뒤는 새까맣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로 접근했다가 그걸 카메라로 보고 김정은이 있나 없나 보고 거기다가 꽝 하고 부딪히면 혹시 몰라 2개만 가면 김일성 광장에 나와 있는 북한 수뇌부가 일거에 제거가 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직까지 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우리 국가는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북한을 가만 놔두는 것은 북한이 위협이 돼서가 아니고 북한이 붕괴된 이후가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가만 놔두는 거지. 그러니까 어쩌면 김정은은 북한을 계속 가난하게 놔두는 게 자기 생존 확률이 더 높아지는 그런 결과로 이어진다. 아마 그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예. 북한을 그냥 가난하게 놔두는 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소득이 한 1,000불밖에 안 되면 예. 나중에 김정은 제거돼서 붕괴되면 우리가 먹이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그거 부담 때문에. 우리 감당이 안 됩니다. 우리도 같이 경제가 망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터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예. 거기는 이제 그들끼리 그냥 살도록 놔두는 놔두죠. 게 예. 대한민국 경제적으로도 봤을 때 이제 부담이 덜하고 그냥 그렇죠. 그냥저냥 살 수 꼭 있으니 우리가 북한이 2천만 명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예. 여기서부터 되게 이제 현실적인 문제랑 마주하게 되네요. 예. 그 북한의 경제 얘기 좀 그럼 여쭤볼게요. 예. 뭐 사실 남과 북의 그 경제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의미 없는 걸 압니다만도 네. 실상을 그래도 좀 한번은 봐야죠.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남한과 북한 경제. 뭐 국제기구에서 낸 통계에 따르면 예. 한 1.8% 정도 되는 걸로 나옵니다. 예. 한국 경제 규모의 1.8%. 1.8%. 예. 근데 저는 그것도 과장됐다고 보거든요. 아, 그것도 과장. 1% 안 될 겁니다.
한국 전체 GDP에. 그리고 북한의 그 1인당 GDP 같은 경우도 1,000불 넘게 추산하고 있는데 예. 제가 봤을 때는 1,000불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000불이면 적어도 라오스 정도는 살아야 되는데 캄보디아 라오스 정도는 살아야 되는데 그 정도가 안 되거든요. 예. 아마 탈북민들이 중국을 거쳐서 라오스나 캄보디아 가면 와 이건 뭐 이렇게 먹을 것도 넘쳐나고 이렇게 잘 사는데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1인당 GDP도 많이 과장돼 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 공업 좀 내놓고는 거의 가동되는 공장이 없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식량난은 어때요? 식량난? 식량난은 뭐 그럭저럭 뭐 먹고 살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 인구 2천만 명, 북한은 2,500만 명이라고 발표하는데 예. 이건 부풀려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김정은한테 올라가는 보고서를 제가 아까 가지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비밀 보고서입니다. 여기는 실제 인구가 나옵니다. 80년대부터. 그러니까 한국은 북한은 그 북한뿐만 아니라 그 세계 사회주의권 나라들이 옛날에는 네네. 인구가 국력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그게 노동력이고 군사력이고. 그러니까 그 인구를 항상 부풀려 발표했는데 북한은 더 발표를 부풀렸죠. 그래서 80년대부터 제가 통계를 쭉 본 바에 따르면 예. 한국 인구의 딱 절반 규모에 맞춰서 항상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4천만 명일 때는 지들이 2천만 명이라 하고 한국이 5천만 명이면 자기들이 2,500만 명이고 한국이 지금 5,200 몇만 명이라니까 자기들은 2,600 몇만 명이라고 발표합니다. 이건 조작된 겁니다. 북한 인구 실제적으로는 2008년 피크를 찍어서 2,10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고 있어요? 네,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밖에 안 되는데 이 2천만 명이 절반이 농업에 종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나라가 발전하려면 농업 인구 줄이고 공업 인구를 늘려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농업 종사자가 전체 인구의 한 2%, 2.5%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네. 4억 톤의 곡물을 생산하지 않습니까? 뭐 농축산물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농업 생산성을 따지면 북한은 미국의 한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 명이 생산할 걸 북한에서는 100명이 달라붙어 생산되는데 예. 어쨌든 그렇게 거의 뭐 전 근대적인 방식으로 농업에 매달리고 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농사는 그럭저럭 인구 수만큼 먹고 살 수 있다. 대신 공업에 종사할 인구가 없죠. 예.